네, 반갑습니다. 3학년 1학기 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팀 디멘전하고 아이디어 스케치 팀원당 각 한 장씩 이렇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강 때 제가 5월 20일로 아마 제가 설정을 해놓은 것 같은데, 그 8강 때 피드백, 8강 때까지 뭐 차후에 내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다 피드백을 다 올려서 그 디멘전에 대한 또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팀 디멘전은 실제 보면서 해야, 그 도면을 직접 보면서 이렇게 해야 실제적으로 차에 연관되어져서 보기 때문에 이 그대로 이 도면은 차에 적용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뭐랄까요, 이 동영상 강의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팀 디멘전은 8강 때 피드백이 아마 끝낼 것 같고요. 그때부터. 그리고 이후에 만나게 된다면 저희가 비대면 수업을 종료하고 대면 수업을 하게 된다면 그때에 다시 디멘전 방법과 이런 것들을, 설정 값들, 지금 오늘 뭐 수업에서 할 그런 것들을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포트폴리오 사진에 들어갈 레이아웃 설정, 이 보드에다가 뭐 여러분들 디멘전 갖고 왔던 이제 지금 과제로 냈던 것 부분들을 세팅하는 방법과 뭐 팀원 설정들, 잠시만요. 이게 팀 제목들 여기 보이죠? 해서 이런 방법들을 저희들이 오늘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 저도 이 동영상이 처음이라 세팅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방법들로 여기서 얻을 것들, 또 이렇게 레이아웃 설치하는 방법하고, 또 이런 식의 차가 1대1로 설정되어지는 방법들, 그때도 한번 설명을 해봐서 여러분들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어떤 그리드, 바닥 그리드, 알리아스하고 같은 그리드 치는 거, 이런 거, 어떤 먼저 작업하기 전에 선행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먼저 설명을 다 할 겁니다. 오늘 원에서는 저는 이제 실습을 1, 2, 3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습 2학, 이제 3학년 1학기 때는 무조건 다 실습을 하기 때문에 저 실습 1, 2, 3로 해서 시간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프로세스에 대한 왜 이것을 하는가,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몇 개 차를 무엇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고 저희들이 왜 사진을 또 얻어야 되고, 그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까먹은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디자인 프로세스의 정의를 다 했습니다. 시험을 다 치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과정, 스케일 모델 하는 과정들을 최초에 이제 스케치, 아이디어 스케치가 끝나고 이대로 또 리뷰를 받고 또 스케일 모델을 하고, 그리고 또 1대1로 가져가는 이런 식의 이제 개념들을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도 오늘 가질까 합니다. 제 자료, 공부할 수 있는 자료에 그 디자인 프로세스 정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잠깐 더듬어 보고, 또 과거에 그 어떤 지금의 어떤 CNC 밀링이 들어와서 CAD 뭐 들어오고 뭐 이런 작업들 이전에 그 어떤 매뉴얼로 깎던, 그러니까 아날로그적 방법으로 하던 시대 때 그런 사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했었고 또 최근에 현재에는 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조망해 보면서 할 수 있고, 또한 학교에서는 어떤 기계나 장비가 이제 갖춰주기 좀 힘들기 때문에 스케일 모델까지만 하기 때문에 스케일 모델도 직접 깎는 CNC 기계가 있으면 좋으나 학교에는 그 장비적 제약, 어떤 그 공간적 제약이 있어서 어떤 아날로그적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날로그적으로 이렇게 좀 한번 해봐야 또 알리아스하고 또 비슷한 그런 유형의 그래서 어떤 그 디자인력이라 그럴까요? 직접 구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을 또 창조하고 어떤 발상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퀄리티 있게 나오기 위해서는 크레이를 직접 만져보고 스케치를 계속 스케치만 하잖아요, 학생들이. 실제 물건화되는 것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직접 깎은 거 스케치를 가지고 그렇게 봐야 되는데 또 디멘전도 한번 만들어 보고 전체 과정들을 한번 들여다봄으로써 어떤 자동차 회사의 어떤 전반적 프로세스의 한 부분을 학교에서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날로그적 방법 이게 나쁘다 좋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알아야 현재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자동차 개발 과정 프로세스에 있는 모든 이런 여과 없이 여러분들이 과거를 봄으로써 또 현재를 보고 또 미래 예측을 또 가능하리라고 또 봅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세스에 대한 거를 먼저 본 다음에 잠시 좀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은 그 사진 찍는 어떤 포트폴리오 포인트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찍어라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포인트들을 짚어드리고 또 레이아웃 설정하는 거 오늘 이거 이렇게 디멘전 설정 또 테이프 드로잉 이번 강의에서는 그리고 어떤 바닥 그리드 설정 그리고 이렇게 이번 수업에는 하고 2시간째 때는 이제 툴 같은 거 저희가 이제 쓰지 않았던 툴들이 많거든요. 와이어 툴이나 뭐 기타 어떤 피니싱을 하기 위한 툴들 그리고 이런 뭐랄까요 다양한 면들이 이제 나오는데 차는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포지티브 면과 네거티브 면에 만나는 면의 어떤 극성에 갖다 대는 어떤 그 국면이 있는 툴, 철판 툴 이런 툴 사용법들도 조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3시간째에는 2시간째 죄송합니다. 2시간째 이제 좀 적층하고 가공하는 거. 뭐 물론 기초 점선면 기법, 커브 뭐 이런 것들을 해봐서 그 직전 학기에 여러분들도 이해는 있을 겁니다만 또 실제 또 벌어지는 이 차에서 또 벌어지는 바르기와 실전에서 벌어지는 차 직접 적층 부분과 또 면에 대한 어떤 피니싱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리고 디테일을 더 살릴 수 있는 거 또 스케치를 어떻게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거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 스케치를 좀 부각해서 테일램프면 테일램프에 대한 어떤 받아주는 면들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2강까지는 그렇고요. 그리고 휠에 대한 부분도 뭐 지금 할 시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휠이 있어야 자동차의 완성은 신발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휠을 깔고 여러분들도 스케치를 그렸을 겁니다. 제 설명에 의하면 휠에 대한 부분도 한번 휠을 찾아서 직접 대어보고 하겠습니다. 근데 휠 디자인은 뭐 차가 어느 정도 이미지가 표현이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휠은 큰 프로포션이 나온 이후 지금 한 7강이니까 한 10강 정도부터 휠에 대해서 뭔가 10강 이후부터 휠에 대해서 뭐 한 챕터 정도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스케치를 여러분들이 좀 이제 한번 해보면 이제 바로 감이 오는데 이게 어떤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아이디어 스케치 설정 값을 아이디어 스케치를 그렸다면 직접 이제 차에 적용하는 어떤 그런 사례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사실 배우는 거거든요. 디멘전을 어떻게 이 그림을 가지고 저기다가 차르게 가져가느냐 치수화해서 나의 어떤 생각 아이디어 스케치를 치수화하지 않았습니까? 도면화 했잖아요 이미. 근데 이 도면화 한 것을 실제 또 저기로 또 가져가야 돼. 기계가 있으면요 기계가 다 해주겠죠. 근데 그런 것은 기계가 하는 것은 또 오퍼레이터적인 어떤 측면이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아이디어 스케치부터 어떤 이런 그 모노코 그랬나
어떤 이렇게 자연스러운, 우리 직접 집에서도 깎을 수 있고 크레인만 있다면 공구 몇 가지 가지고 해서 아날로그적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깎는 거, 이것을 저는 더 주안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좀 아날로그적으로 좀 가르치고 실제 이런 프로 세계에 나가서는 어떤 장비가 있기 때문에 장비가 대체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스쿠터들은 그 장비를 활용해서 보다 더 나은 면 퀄리티를 더 얻으려고 애를 쓰고, 또 직접 CNC를 깎는 오퍼레이터들은 거기에 또 전문가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회사에서 프로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아서 과정들을, 너무 어려운 것들도 아니고 해서 아날로그적 방법으로 좀 알리아스, 창 띄웠을 때 그런 그리드 쳐져 있는 거 있죠? 바로 창 열었을 때 그런 부분들 알리아스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설명을 같이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색하지 않게끔 어떻게 하면 이 알리아스로 이 데이터를 또 다시 가져가서 이 디멘전을 그대로 또 그려내느냐, 이것이 또 이 수업의 또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3학년 때 곧 이 디멘전 또 이 차 스케치를 가지고 이제 또 직접 알리아스 쪽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하시면서 저도 거기에 또 발 맞춰서 알리아스로 잘 가져가게끔 인수인계가 잘 되게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시간째는 필요한 스케치의 방법을 설명할 겁니다. 필요한 스케치의 방법이라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필요한 스케치들을 보통은 이제 어떤 로직하게 사이드 뷰, 프론트 뷰, 리어 뷰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여러 장이면 더 좋고요. 또한 또 사이드 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쿼터, 뭐 이해를 돕는 쿼터 뷰들을 이제 아마 2-3장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그리고 그걸 이제 저희가 보고 이해하는 정도로 쿼터를 좀 그려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을 확대해서 좀 그리고, 이런 방법들을 또 뭐 익히 얘기했겠지만 실전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필요하겠죠, 이런 스케치가 라고 이제 제가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그 부분을 또 스케치 해오고, 뭐 그런 식으로 수업이 되기 때문에 수업 진행 방식의 일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원하는 뭐 어떤 스포일러면 트렁크 리드 쪽에 뭐 타겟 면이 이제 설정이 됐어. 저기를 우리가 이제 좀 드레스업을 하고 싶어. 그랬을 때 팀원들과 각자 이제 그런 것들을 스케치를 해도 되고, 어느 한 구역을 가지고 후드다, 루프다, 뭐 그린하우스다, 아니면 너는 하체를 맡아라, 뭐 이렇게 설정하는 팀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문제가 아니라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설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이드 할게, 너는 프론트 해. 뭐 이런 방법도 괜찮겠고, 아니면 전체가 뭐 어떤 그 스포일러 쪽에 딱 와서 트렁크 리드, 테일게이트는 이렇다. 그러면 각자가 스케치를 해서 생각을 공유하는, 어떤 발상을 해내는 이런 표현 방법들도 좋습니다. 저는 보다 좀 후자 쪽이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의견의 상충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보듬어서 어떤 디자인 스케치를 보다 더 여러 가지 스케치를 얻어서 디자인적으로 좀 더 강화가 된다면, 다양한 어떤 스케치를 얻어서 표현해 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어떤 수업의 어떤 내용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팀들은 점수가 좀 더 가고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뭐 따로따로 하면은 따로따로 이렇게 되죠. 야, 사이드는 네가 맡고 루프는 네가 맡고 뭐 이러면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약간 다 따로 논다 그럴까요? 차가 그런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게 맞다, 안 맞다 문제가 아니라 선택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약간 팀워크 점수는 아마 이런 곳에서 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시간째 약간 실전에 들어가서 마지막 3시간째는 그런 스케치를 참조하여서 진행하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자, 이제 지금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서 먼저 그리고 저걸 얘기 안 했군요. 뭐 저번에 다 대면 수업 때 얘기를 했겠지만 13강까지 저희는 이제 아니군요. 2학년이 13강이군요. 죄송합니다. 이제 15강 때 이제 이렇게 진행하고 나서
15강 때에 드레스업을 합니다. 뭐 드레스업이라 그러면 뭐 파팅 라인이랄까요? 도어 파팅, 또 그린하우스 파팅,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테일램프 파팅. 근데 그런 파팅들을 좀 내주면 라인이 그면 라인을 긋게 되면 칼로 좀 보다 차에 대한 어떤 그 표현력이 좀 살아나고 구분도 좀 살아나고, 그리고 또 호일 같은 거 블랙 칼라 조정들 있죠. 그리고 테일 램프나 프론트 램프에 좀 레드 칼라를 좀 심어서 좀 약간 대비도 좀 보여주고, 그리고 또 블랙 칼라를 또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또 발라보기도 하고, 아니면 후드가 아니라 루프 사이드 그린하우스 전체에 블랙으로 표현을 하고, 또 아니면 도어 핸들 그런데도 블랙으로 뭐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넘버 플레이트 뭐 그런 데 있죠. 뭐 가니쉬 부분, 가니쉬가 아니라 스키드 플레이트의 어떤 하단, 그런데 어떤 플레이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색감들도 좀 표현해내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라인 테이프, 블랙이나 다양한 라인 테이프들이 여기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스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그 뭐 방법을 달리 가르쳐 주는 건 아니고, 이미 다 되어 있는 것들이 선배들이 먼저 한 차종에 다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참조해도 어떻게 갈 것이구나, 대충 최종 결과물은 이렇구나라는 걸 감지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드레스하는 방법까지 15강 때 드레스업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짧은 시간대에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면 보통 14강 때부터 드레스업을 시작을 해야 끝낼 수 있습니다. 15강 때 허둥지둥 되다 보면 시간이 다 가버리고 발표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보통은 15강 때 발표를 합니다. 마지막 이제 파이널로. 그래서 이 어떤 목업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것을 크레이 목업을 이제 결과 발표, 디자인, 주 부제부터 어떤 리서치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렇게 나와졌다, 어떤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발생하여졌다라는 설명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하는 시간들을 팀당 한 5분씩 해서 발표를 하는 게 이 수업의 마지막 어떤 피니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수업 계통을 밟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번에 대면 수업 때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분들이 팀 구성된 팀에서 한 대를 제가 뽑아서 그 팀 거를 해주기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팀 걸 이제 활용해서 예제를 들어서 이렇게 가공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약간 팀에 대한 다음에 저희가 만나서 그 팀도 해야 되는데 무언가를 내가 먼저 해놓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가 했던 걸 갖다 참조를 해서 하는 게 더 낫겠다. 그 학생들도 다음에 와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설정을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배들 거로 가지고 제가 스타일링을 하고 드레스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디자인, 전반적인 디자인 개요는 다 말씀드렸고요. 디자인 프로세스는 먼저 그 자동차 프로세스에 대한 정의를 잠시 보시고 가겠습니다. 또 잊어버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자료는 많이 볼수록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잘 보이기를 원합니다. 예,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